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후드티를 입은 젊은 여성이 갑자기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그녀의 이름은 보유리, 28세. 경찰은 그녀의 차림새와 태도를 보고 레즈비언으로 오해하며 공공질서 위반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그녀가 주머니에서 꺼낸 신분증은 놀랍게도 국가정보원 NIS 요원의 것이었다. 그 순간 주변은 소란스러워졌고 보유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경찰을 노려보았다. 이게 당신들의 수준인가요?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보유리는 NIS의 엘리트 요원으로 최근 서울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 중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보유리의 삶은 늘 긴장된 줄타기였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고 밤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요원. 그녀의 연인, 보라는 25세의 젊은 디자이너로 두 사람은 2년 전 우연히 만난 카페에서 사랑에 빠졌다. 보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회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보유리는 달랐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한의사 집안으로 아버지는 딸의 정상적인 결혼을 강요했다. 유리야,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우리 집안 명예가 달렸어. 아버지의 말은 매번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저녁, 보유리는 보란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보란이 달려와 안겼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보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보유리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보유리는 오늘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나를 레즈비언이라고 오해해서. 웃기지.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우리 사랑이 세상에선 범죄처럼 취급돼. 보라는 보유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하지만 보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직업 때문에 공개된 관계는 위험했다. NIS 요원으로서의 임무가 그녀의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보유리는 사무실에서 상사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내부 스파이 사건. 용의자는 그 기업의 마케팅 팀장, 김민준. 보유리는 위장 신분으로 회사에 잠입해야 했다. 이번 건은 조심해. 사회적 이슈가 얽혀 있어. 상사의 말에 보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임무가 그녀의 개인 생활과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보라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녀의 최근 프로젝트는 LGBT 권리를 주제로 한 포스터 시리즈.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보라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성적 지향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말했지만 보라는 그 말을 무시했다. 보유리와의 관계가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최근 보유리의 태도가 이상했다. 자주 피곤해 보이고 대화가 줄었다. 유리가 숨기는 게 있어? 직업 때문인가? 보라는 불안해졌다. 보유리가 회사에 잠입한 첫날, 그녀는 김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매력적인 남자로 주변 여직원들의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보유리의 눈에는 그의 행동이 수상쩍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친 김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신입이시죠? 환영해요. 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보유리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그날 저녁, 보유리는 보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보란의 목소리가 실망으로 물들었다. 또. 요즘 왜 그래? 보유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이 바빠서. 미안히 하지만 그 거짓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며칠 후, 보유리는 김민준의 사무실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야간 잠입을 시도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며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김민준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자료는 확보했어요. 곧 전달할게요. 보유리는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둘러 숨었다. 들어온 사람은 김민준의 비서였다. 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김민준의 대답이 들렸다. 조금 더 일할게. 보유리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떨어졌다. 젠장, 그녀는 속으로 욕지거리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보유리는 보란의 문자를 받았다. 오늘도 안 와? 나 걱정돼. 보유리는 답장을 망설였다.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NIS 요원으로서의 의무와 연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보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압력, 그리고 직업의 위험.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보라는 그날 밤 친구와의 모임에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유리가 요즘 이상해.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왜?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희 관계 공개할 생각은 없어?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유리의 가족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직업, 친구의 눈이 커졌다. 직업. 그녀가 뭐 하는데? 보라는 입을 다물었다. 보유리의 비밀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보유리는 다음 날 떨어진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회사로 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준이 그녀의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이게 당신 거죠? 보유리 씨,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보유리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응했다. 아, 감사해요. 어제 떨어뜨렸나 봐요. 하지만 김민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NIS 요원인가요? 신분증이 여기 있네요. 보유리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게 무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흥미로운 만남이네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보유리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보란이었다. 이 사건이 그녀의 삶을 망칠 수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실망, 그리고 연인의 상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보유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도망칠까, 맞서 싸울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보유리는 김민준의 사무실에서 빠져나와 NIS 본부로 급히 향했다. 그녀의 정체가 노출된 것은 치명적이었다. 상사는 그녀의 보고를 듣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임무 실패야. 보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스파이인 증거는 확보했어요.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백업팀을 보낼게. 너는 당분간 대기해. 하지만 보유리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사건이 끝나도 그녀의 개인 생활은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온 보유리는 보란을 만났다. 보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리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창백해. 보유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냥 피곤해. 보라는 보유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솔직해지자. 너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보유리는 눈을 피했다. 그녀의 직업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다. 라나, 나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보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랑하는데 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보유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보수적인 가족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완벽한 딸이 되어야 했다.
아버지는 나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나는 NIS에 들어갔지? 그게 내 선택이었어. 보라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나도 비슷해. 어머니는 나를 결혼시키려 해. 하지만 나는 여자를 사랑해. 너를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도 불안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보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라나, 내 나이 되면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지. 보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어머니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 보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상처 주었다. 이게 옳은 걸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한편 보유리는 NIS에서 김민준의 배후를 추적 중이었다. 그는 중국 스파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단순한 기업 스파이가 아니야? 국가 안보 문제야. 동료의 말에 보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보란에게 가 있었다. 어머니와의 대화 후 보라는 우울해 보였다.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해 나 버릴지도 몰라. 보유리는 보란을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은 빈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김민주는 보유리의 정체를 알자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전화가 왔다. NIS 요원님,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연인이 여자라는 거. 이 보유리의 손이 떨렸다. 누구세요? 김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증거를 포기하면 입 다물어 줄게. 보유리는 분노했다. 그녀의 사랑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었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옥죄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보유리는 상사에게 보고했다. 협박받았어요. 제 개인 생활을 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사실이야? 레즈비언, 보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게 임무와 무슨 상관이죠?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적으로 민감해. 조심해. 보유리는 실망했다. NIS조차 편견이 있었다. 그녀의 선택이 직업을 위협했다. 보라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엄마가 나를 인정 안 해. 어떻게 하지? 친구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보라는 보유리를 생각했다. 유리도 힘들어할 텐데. 그녀는 보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보유리의 답은 늦었다. 임무 때문에. 보유리는 김민준을 미행했다. 그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중국인 남자를 만났다. 보유리는 사진을 찍었다. 이게 증거야. 하지만 그 순간 김민준이 그녀를 발견했다. 또 당신이군요. 그는 달려들었고 보유리는 격투를 벌였다. 그녀의 훈련이 빛을 발했다. 김민준을 제압한 후 그녀는 NIS에 연락했다. 용의자 확보. 하지만 그녀의 팔에 상처가 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보유리에게 보란이 달려왔다. 어떻게 된 거야? 보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보유리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 직업 때문에. 미안.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왜 미안해? 내가 요원이란 걸 알았어. 보유리는 놀랐다. 어떻게? 보라는 웃었다. 내 행동으로. 하지만 상관없어. 사랑하니까.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잠시였다. 김민준의 체포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구치소에서 보유리의 비밀을 폭로했다. 언론에 유출된 소문, NIS 요원이 레즈비언, 사회는 들썩였다. 보유리의 가족에게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안 망신이야. 보유리는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스캔들이 터진 후 보유리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NIS는 그녀를 조사했다. 개인 생활이 임무에 영향을 미쳤나? 상사의 질문에 보유리는 대답했다. 아니요. 제 성적 지향은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가혹했다. 온라인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국가기관에 그런 사람이? 역겹다. 보유리는 그 댓글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의 사랑이 죄가 되었다. 보라는 보유리를 지키려 애썼다. 우리가 왜 숨겨? 공개하자. 하지만 보유리는 반대했다. 더 위험해질 거야? 내 가족도 보란의 어머니는 이미 그녀를 외면했다. 내가 그런 애라니? 나가서 보라는 집을 나와 보유리의 아파트로 왔다. 두 사람은 함께 했지만 압력은 컸다. 보유리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유리야, 이 소문이 사실이야. 보유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네, 저 여자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우리 집안에서. 내 어머니가 알면 죽을 거야.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보유리는 무너졌다. 가족의 배신이 가장 아팠다. NIS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다. 요원이 그런 취향이라니. 신뢰 못해. 한 동료의 말에 보유리는 대꾸했다. 내 능력이 문제인가? 아니면 편견.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그녀는 사직을 고민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보라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내 연인이 요원이야. 사회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 다른 이들이 공감했다. 힘들어도 버텨. 사랑은 이겨. 보라는 힘을 얻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보란이 레즈비언이래. 클라이언트가 취소되었다. 그녀의 커리어가 위태로웠다. 보유리는 김민준의 재판을 준비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재판 중 김민준의 변호사가 보유리의 사생활을 공격했다. 피고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보유리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제 사생활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증거를 보세요. 하지만 언론은 그녀의 성적 지향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 후 보유리는 보란과 산책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보라는 말했다. 함께 싸우자. 세상을 바꾸자. 하지만 보유리는 피곤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다. 보라는 공개를 원했고 보유리는 은폐를 원했다. 내가 나를 이해 못해. 보란의 말에 보유리는 화를 냈다. 내가 내 입장을 몰라. 갈등은 깊어졌다. 보라는 혼자 카페에 앉아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친구가 위로했다. 사랑은 희생이야. 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해. 보라는 고민했다. 보유리를 포기할까? 보유리는 NIS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회적 논란 때문에 그녀는 분노했다. 이게 공정인가? 상사는 말했다. 현실이야. 차마. 보유리는 사직서를 썼다. 그녀의 꿈이 무너졌다. 보란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집으로 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보라는 거부했다. 엄마, 이게 내 길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불행해질 텐데. 보란의 마음이 아팠다. 가족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보유리는 보란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보라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그럴 수 없어. 두 사람은 다퉜다. 내가 나를 버리는 거야.
보란의 눈물이 흘렀다. 보유리는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결정이 두 사람을 파괴했다. 하지만 다음 날 보유리는 마음을 바꿨다. 미안. 난 겁쟁이였어. 그녀는 보란을 찾아갔다. 함께 싸우자. 보란은 안도하며 안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왔다. 레즈비언 요원의 이야기 후 보유리는 거부했다. 내 삶은 사생활이야. 보란은 자신의 포스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LGBT 권리를 외치는 작품. 전시회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야. 편견을 깨자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보유리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참여는 위험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할까? 보란의 말에 보유리는 웃었다. 한국에서. 어렵지만 시도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 안 했다. 보유리의 아버지가 다시 왔다. 유리야, 내가 고통받는 걸 보니 미안하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보유리는 놀랐다. 아버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변화는 보유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온라인 해킹이 시작되었다. 보유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레즈비언 요원의 주소. 그녀는 이사를 고려했다. 보라는 걱정했다. 위험해. 같이 도망칠까? NIS는 보유리의 정직을 해제했다. 논란이 가라앉았어. 복귀해. 하지만 보유리는 거부했다.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그녀는 퇴직을 선택했다. 요원 생활의 대가가 컸다. 이제 그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보란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미디어에서 그녀를 인터뷰했다. LGBT 권리운동가 보란. 그녀는 보유리의 이야기를 살짝 언급했다. 내 연인이 나를 지켜줬어. 하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보유리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보안 컨설턴트. 그녀의 경험을 살렸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옛 동료가 연락했다. 김민준이 탈옥했어. 조심해. 보유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복수가 시작되었다. 김민준은 보란을 노렸다. 익명의 위협 편지가 왔다. 내 연인을 잃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이 보란은 두려웠다. 보유리에게 말했다. 유리야, 이게 내 과거 때문이야. 보유리는 분노했다.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옛 기술을 이용해 김민준을 추적했다. 추적 중 보유리는 김민준의 은신처를 찾았다. 서울 외곽의 창고. 그녀는 혼자 갔다. 위험에 보란의 만류를 뿌리쳤다. 창고 안에서 김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왔군. 이번엔 끝내자. 격투가 벌어졌다. 보유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를 제압했다. 경찰에 인계했다. 사건 후 보유리는 보란에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 자유야.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내가 왜 혼자 갔어? 나도 함께 할 수 있었어. 보란의 말에 보유리는 미안해했다. 너를 보호하려고.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우리 미래는 어때? 보란은 말했다. 결혼은 못해도 함께 살자. 보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귀환 후 보유리의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보란을 초대했다. 어서 와. 유리의 친구지. 보란은 웃었다. 네, 하지만 더 가까운. 아버지는 눈치챘다.
알아. 천천히 받아들이게 가족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보란의 어머니도 변했다. 라나, 내 행복이 중요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다.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두 사람은 LGBT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랑은 평등하다 이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돌을 던졌다. 보유리는 보란을 보호했다. 괜찮아, 사회의 폭력이 그들을 위협했다. 운동 후 두 사람은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보란의 질문에 보유리는 말했다. 시도해보자. 하지만 내부 갈등이 남아있었다. 보유리는 여전히 과거를 후회했다. 내 선택이 내게 상처 줬어. 보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LGBT 커플의 이야기. 보유리를 모델로.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자. 보유리는 망설였다. 또 논란이 될 텐데,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다큐는 화제가 되었다. 찬반 논란이 일었다. 용감하다 vs 부도덕하다. 두 사람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반발은 컸다. 보유리의 새 직장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가 안 좋아. 그녀는 절망했다. 이게 대가야. 보란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 그녀는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두 사람은 다시 대화했다. 포기할까? 보유리의 말에 보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 버티자. 그들의 결속이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 우리 공간이야. 이 보란의 디자인으로 꾸민 카페는 LGBT 친화적이었다. 손님들이 모였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야기 나눴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의 말에 보유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김민준의 동료들이 위협했다. 복수할게. 보유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그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긴장됐다. 가족과의 관계는 나아졌다. 보유리의 아버지는 카페를 방문했다. 잘하고 있구나. 보란을 인정했다. 좋은 애네. 보란의 어머니도 왔다. 라나, 자랑스러워. 가족의 수용이 완성되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두 사람은 지지 시위에 나갔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내부 충돌이 있었다. 보유리는 아이를 원했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보라는 망설였다. 사회가 허락 안 할 텐데. 의견 차이가 생겼다. 내가 나를 이해 못해. 보유리의 말에 보라는 상처받았다. 다툼 후 두 사람은 화해했다. 미안. 천천히 생각하자. 사랑이 그들을 묶었다. 카페는 성공했다. 미디어에서 소개됐다. 레즈비언 커플의 성공 스토리. 이 긍정적 반응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악플이 있었다. 역겹다. 보유리는 무시했다. 우리가 이겼어. 보라는 책을 썼다. 그들의 이야기.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공감했다. 용기 줘서 감사해. 보유리는 강연을 시작했다. 편견을 깨자. 그녀의 과거 경험을 공유했다. 청중들이 박수쳤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보유리는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보라는 간호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회복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영원히 함께 웃어야 했다.
사회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법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이야기의 끝에서 보유리는 보란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가치 있었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